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동네에 미친 여자.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위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30살이 조금 넘었을까. 긴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언제나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가위녀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자르곤 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한 탓에 종종 경찰관이 가서 주의를 주곤 했다. 다행이라고 할지 다른 이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고 자기 집 주변에만 앉아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위녀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사를 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친구 몇 명과 담력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장소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위녀의 집이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다.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어두운 데다 음침한 분위기의 집이 보이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 같이 왔던 여자아이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앞장서서 들어갔다. 실내는 쓰레기나 실과 구슬 같은 것이 잔뜩 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귀신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방은 3개밖에 없었기에 여기저기 빙빙 돌면서 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다.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내게로 넘어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다. 다만 인형이라기엔 모양이 좀 이상했다. 그것은 여러가지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을 잘라내어 봉합해 사람처럼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다. 개나 고양이, 그리고 여자아이 인형까지 수많은 머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우리가 담력시험을 갔던 탓인지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위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체는 바로 나에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인은 확실치 않지만 가위녀는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꿰매져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짜증나는 바바리맨. 내가 사는 동네는 산 중턱에 여러 도로를 내어 그 주변으로 집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굽이굽이 고갯길이 많았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여자 혼자 다니기엔 무서운 곳이었다. 우리 집도 그런 어두운 골목길에 속해 있어서 학교 마치는 시간이면 늘 엄마가 데리러 나오곤 했다. 오늘도 여느 때나 다름없이 야자를 마치고 집을 가는 길이었다. 원래라면 엄마가 나와 있어야 하지만 오늘은 일 때문에 친척 집에 가 계셔서 혼자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무서울 법도 한데 18년 동안 다니던 길이라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근거 없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는 걱정도 많아. 혼자 돌아가는 내가 불안한지 엄마는 전화를 걸어서 까지도 걱정이었다. 그런 엄마의 걱정을 내내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집에 다다라 있었다. 지금 들어가. 이따가 씻고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찰나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시선이 바로 등 뒤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로 뒤돌아보기엔 겁이 나서 뒤쪽을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는데 뒤에 있던 전봇대에서 무언가가 눈에 밟힌다. 잔뜩 긴장하고 전봇대 뒤쪽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사람이었다. 대머리에 아이보리색의 버버리를 입은 남자 사람. 말로만 듣던 바바리맨이었다. 강도나 살인마 같은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와버렸다. 긴장이 풀리는 건 고사하고 안도감 마저 들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마주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해서 여기저기 살펴볼 요령으로 보는데 두 눈부터 마주쳐버렸다. 바바리맨은 내 눈을 뚫어 저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희죽하고 웃었다. 순간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욱해버렸다. 얼굴이나 특징을 기억해뒀다가 경찰에 신고나 해야겠다 싶어 머리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며 시선을 내렸는데 내가 잘못 봤나? 설마 그럴 리가. 다시 한번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려보는데 진짜 없다. 공포의 시작은 깨닫는 것부터라고 했던가.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린다. 처음에 호기심과 안도감 따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 남아있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분 나쁜 두 눈을 계속 마주한 채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려고 애를 썼다. 바바리맨의 기분 나쁜 눈웃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엄마한테 울며 전화를 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쓰며 덜덜 떨고만 있다가 이내 나는 엉엉 울어버렸다. 있어야 할 게 없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점쟁이. 어느 어슴푸레한 밤길을 잔뜩 취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남자가 문득 옆을 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고 써있는 종이가 붙어있고 수정구슬이 놓여져 있다.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점을 쳐보기로 했다. 남자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남동생의 점을 보고 싶은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동생의 나이와 이름을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 사실 남자에게 남동생은 없었다. 술도 취했겠다. 점쟁이를 놀려먹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A씨고 나이는 28살이라는 거죠. 점쟁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구슬에 손을 대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중에 점쟁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린다. 그리고 주변에 잔뜩 쌓아둔 책을 허겁지겁 펼쳐 여기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 대충 조사가 끝났는지 점쟁이는 땀을 닦으며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동생분은 건강하십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건강합니다. 그런 말은 실례잖아요. 그러자 점쟁이가 말하길 모쪼록 동생분께 몸을 소중히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조금 불안해진 남자는 물어봤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은 정대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이미 죽었을 운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